15초 만에 그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는 황혼이 60세가 넘었다는 사실을 몰랐고 이 사실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라는 사실도 몰랐습니다. 사랑은 다시 한번 훌륭해졌습니다. 좋은 일이지만 그 이면에는 불안감이 있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어두웠습니다. 그 당시 하늘은 매우 깊었습니다. 어젯밤에 그의 바지 속에서 발견했어요. 저는 정말 무서웠어요. 결국 나는 내 욕망을 참을 수 없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제 행동의 결과로 예상치 못한 결과가 발생했습니다. 나는 당신의 기분을 이해합니다. 몇몇은 있지만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나는 갇혀있는 것을 참을 수 없어. 그의 마지막 말은 마치 벼락에 맞은 듯 나를 강타했습니다. 바닥으로. 이런 사랑. 비가 내리고 있어. 당혹스럽고 고통스럽나요?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모래알처럼 떠내려가면서 나는 마침내 내 두려움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내 안에 숨겨져 있던 진짜 상처가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 사람을 가을에 만났습니다. 모두가 공유하는 불쾌한 감정의 회오리. 그리고 이는 예상치 못한 출처에서 나옵니다. 내 이야기의 시작이 여러분의 이야기와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정신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저는 모든 사람과 공유하고 싶습니다. 구독하고 바로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기를 클릭하시면 여러분을 위해 엄선된 훌륭한 콘텐츠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가올 스토리와 다큐멘터리를 놓치지 마세요. 등록 없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좋아요에는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돕다. 기부하려면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이제 제가 계획한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65세가 다 되어갑니다. 젊은이들은 제 남편은 사고로 죽었지만 저는 오랫동안 살아남았습니다. 오랫동안 나는 혼자서 고향 시골로 돌아갔다. 나는 죽었어. 결혼했지만 자녀가 없는 딸 2개 이상. 많은 사람들이 내가 그것을 볼 수 있다고 말하지만 나는 거울을 볼 때마다 피부 처짐과 깊은 주름이 뚜렷하게 보입니다. 오고 있다. 나는 나이가 들었지만 여전히 건강을 관리합니다. 이 덕분에 나는 또래 친구들보다 더 활동적이다. 네, 당신은 아직 젊고 재혼하지 않았습니다. 좋은 사람을 소개하고 싶어요. 나는 혼자 살아온 지 거의 30년이 되었는데 그제서야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 말은 너무 시끄러워서 들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왔지만 정말 고집이 세었다. 저는 은옷을 입고 혼자 살아요. 저는 골프클럽과 새로운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가 60살이라는 걸 몰랐고 우리가 만날 줄은 전혀 생각지 못했습니다. 서울 출신의 한지호는 초인적인 진실을 지닌 인물로 놀랍지만 세련된 외모로 따뜻한 시선을 받는다. 제가 클럽에서 차 한 잔을 마시고 있을 때 그는 친절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의 대화는 비밀회의로 바뀌었습니다. 1년간의 교육 후 우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공유했습니다. 지호 리소스가 디자인을 선택합니다. 저는 현재 기획사의 CEO로 일하고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일한다는 것에 대하여 제가 물었을 때 이미 모두가 이 상황을 극복한 후였습니다. 그는 큰 새를 느꼈다고 말했다. 당참. 나는 그것을 보았을 때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꼈다. 처음엔 제가 늙고 긴장하는 줄 알았는데 지호 선생님은 더 나으셨습니다. 나는 그의 온화한 말투와 생각에 매력을 느낀다. 그의 성격이 나를 점점 더 매료시켰고 내 나이에 그런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다시금 설렘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좋아요. 다시 데워요. 저는 해냈어요. 처음에는 딸이 반대했지만 지호 선생님을 만나고 나서는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엄마가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버지께서 하늘로부터 이해심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는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났다. 나는 그것을 오랫동안 묻어두었습니다. 내 딸은 내가 행복을 갈망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 훨씬 더 자주 달렸고 처음 돌아온 날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흥분보다는 열정을 갖고 성장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오히려 그것은 더 깊고 소용돌이치는 부드러운 위 느낌이었고 내 몸을 감싸고 살짝 움직이는 손이었습니다. 강한 공감. 와서 서로의 시간을 존중해주세요. 우리는 서로의 주름살인 듯
굳은 손과 내가 어렸을 때는 몰랐던 더 깊은 감정을 느낍니다. 꿈처럼 매일 따뜻한 아침이면 남편이 옵니다. 퇴근 후에 저는 종종 그곳에 가서 차를 마시곤 합니다. 나는 작은 선물과 꽃을 샀다. 인생의 행복은 단지 꿈일 뿐이다. 여전히 똑같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막연한 불안감을 느끼게 됩니다. 제가 그곳에 있는 동안 그와 데이트를 시작했어요. 저는 애정과 친절을 좋아합니다. 갑자기 상황이 의심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것을 떨어뜨렸습니다. 오늘 왜 늦었니? 이 프로젝트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진행됩니다. 좀 더 일찍 연락했어야 했는데. 실례합니다. 지호 씨. 저는 기획 디자인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성 동료들과 함께 일합니다. 젊은 직원으로 구성된 팀에 의해 발견됨. 나는 초과 근무를 할수록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내 생각엔 저는 보통 퇴근 후에 휴대전화를 확인합니다. 이해합니다. 메시지와 연락처를 검색하세요. 프로필도 검색해보니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을 때 나는 편안함을 느꼈지만 곧 그것이 삭제된 것이 아닐까 궁금해졌습니다. 저는 항상 지호 씨의 행동을 의심해왔습니다. 우선 저는 여러분의 우려를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저는 노력했어요. 저는 자세히 설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언제 회사를 떠났는지, 그리고 지금 누구와 함께 있는지 알려주세요. 하지만 그가 아무리 노력해서 설명해도 내 의심은 커졌습니다. 단순히 충분하지 않습니다. 매일 밤 잠자리에 들 때 전이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무언가를 발견하면 그걸 느낀다. 숨기지 않아요? 나는 나 자신을 돌아보며 나의 그런 면을 알아보았다. 나는 그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했고 싫었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거기에 있는 것은 아니었는데 초원에 사는 지호만은 더욱 그랬다. 저는 점에 대해 더 걱정이 됩니다. 5년 더 젊어졌거든요. 그는 왜 나 같은 사람과 다시 결혼했을까? 아직 결정하지 않으셨나요? 혹시 다른 숨은 동기가 있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네요. 예전에 그의 전 여자친구랑 어울렸던 적이 있었거든요. 여자친구에 대한 질문에 지호가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제 차이가 크지 않더라도 저는 여전히 대답합니다. 제 마음속에는 세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호 씨의 스마트폰으로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종종 웃습니다. 나는 보통 누구와 대화하나요? 나는 밤에 매우 호기심이 많다. 내가 깨어났을 때 그의 전화가 울렸다. 그는 샤워를 하던 중 큰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그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알아내려고 시도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나는 의심스러운 아내가 되었습니다. 고쳐 쓰다. 지호에게는 피로감이 있었고 피로감이 쌓였고 매일 보고를 하느라 지쳐서 숨을 쉬기도 힘들었고 대화도 줄어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따뜻한 눈이 피곤해졌습니다. 그가 변할수록 나는 그에 대해 더욱 걱정하고 불안해졌습니다. 나는 그것이 끝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를 잃었고 내가 사랑했던 많은 것을 잃을까봐 두려웠습니다. 그것이 현실이라는 것을 알더라도 그 느낌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이걸 계속해야 할까요? 지호가 출근하기 전 어두웠던 목요일이 언제였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오늘은 아침 식사가 늦어서 집에 갈 수가 없어요. 산에서 다른 선장과 논의한 것과 동일. 프로젝트 성공 축하 만찬. 캡틴이라는 남자가 있는데 당신은 여자인가요? 네. 하지만 그녀는 결혼했고 나이가 많아요. 지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걱정하지 마세요. 대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의심을 품었다. 씨앗을 심다. 나는 그날 하루 종일 거기에 있었습니다. 걱정할 때 저에게는 집안일을 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에요. 나는 TV를 볼 때에도 여전히 시계를 본다. 7시, 8시, 9시. 요즘은 왜 시간이 이렇게 느리게 가는 걸까? 불안감은 시간이 지날수록 커졌고 오후 10시 이후에 도착했을 때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씨앗은 재생되지 않습니다. 메시지를 보냈는데 아무도 답장하지 않았어요. 그는 오지 않아서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자정이 다 되어가는데도 여전히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고 지호 씨의 얼굴에서 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그는 신발을 벗는 것이 불편했다. 나는 그것을 벗었다.
왜 이렇게 일찍 오셨어요? 실제로 전화하지 마세요. 그는 예상보다 늦게 메시지를 받았고 휴대전화 배터리도 방전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말할 때 약간 수줍어했습니다. 뭔가 다르다는 걸 알겠어요. 뭔가 잘못된 게 있는 것 같아요. 지호 씨는 곧장 화장실로 갔어요. 문제가 있으면 알려주세요. 나는 샤워를 하고 바로 나왔습니다. 침대에 서서 나랑 비슷하다고 들었어요. 그날 밤 나는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불가능한 것. 내 옆에서 깊이 잠들어 있는 남편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온갖 생각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끝났어요. 그룹을 이끄는 여성은 무슨 일을 하나요? 이것이 바뀔 수 있나요? 너무 늦었나요? 너무 긴장해서 옷을 옷걸이에 걸었어요. 그는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냈다. 비밀번호를 몰랐기에 바로 꺼내서 열어보았습니다. 당시에는 남편의 지문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를 인식하고 열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내 심장이 빨리 뛰고 있어요. 나는 남편 옆에 누워서 그를 부드럽게 껴안았습니다. 그릇. 나는 남편이 깊이 잠들어 있는 것을 보았다. 내가 그를 만지자 그는 잠들어 버렸다. 그래서 저는 당신의 지문으로 남편의 휴대전화를 조심스럽게 잠금 해제했습니다. 저는 이 일을 독립적으로 했습니다. 나는 잠들고 싶지 않았지만 진실을 알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혔습니다. 나는 거실로 가서 휴대폰을 든 채 헤드폰을 착용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의 앱을 열었다. 뒤처지다. 시작했지만 특별한 게 없었어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하지만 통화 기록을 검토한 후 음성 녹음 파일을 확인했습니다. 녹음 파일에 여러 통화가 녹음되었습니다. 이런 일은 전에도 일어났었고 가장 최근에는 오늘 밤에 일어났습니다. 헤드폰에서 쿵쾅거리는 심장 소리가 들렸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막혀서 다시 그 이야기를 꺼냈어요. 대부분의 녹음은 취업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지만 내용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자의 목소리. 오늘 그 소식을 들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기쁘네요. 저는 그것이 싫다고 말했고 지호 씨는 그것이 계속된다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만났다. 이야기하자. 단 15초만요. 당신이 나에게 말을 걸면 내 모든 걱정은 자신감으로 바뀔 거예요. 조정했어요. 나는 그곳에 머물기로 결정했습니다. 나는 앉아서 눈물이 고이는 것을 참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두려움이 현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처럼 여러 생각이 계속해서 내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날 밤, 내 눈은 배신감과 분노로 가득 찼고 내 마음은 슬픔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새벽이 밝았을 때 나는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 여자를 직접 만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우리는 이른 아침에 가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언제나 그렇듯이 나는 직장에 나갈 때 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여름 지점. 그가 떠난 후에 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저는 많은 미스터리를 조사했고 그것이 그 여성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그리고 얼마를 위해 저축했는지 알아보세요. 내가 일하는 동안 뵙겠습니다. 나는 그것이 가능하다고 믿는다. 저는 제 마음이 매우 복잡하다고 생각하고 이전에 이렇게 행동한 적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었기에 심장이 쿵쾅거리고 손이 떨렸습니다. 걱정했지만 돌아왔습니다. 보이지 않는 강을 건너는 것과 같다. 그날 오후 나는 마치 화장을 한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옷차림을 잘하고 깔끔하게 입으세요. 저는 외출할 때 항상 그것을 착용하고 글을 썼지만 그날은 특히 어려웠습니다. 저는 그것이 제 자존심이었던 것 같아요. 회사에 영향을 준 것 같았거든요. 도착하자마자 그녀에게 직접 연락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로비에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박수진, 당신은 왜 여기에 있나요? 이렇게 짧은 인사를 한 뒤 나는 다시 수진을 향해 돌아섰다. 그녀는 스타일리시하고 자신감이 넘쳐 보였지만 그녀를 보는 순간 내 안에 무언가가 깨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당신의 태도가 나를 불편하게 만든다. 젠장, 내가 그랬고 기분이 더 나빠졌어. 나는 가슴 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끼며 걸어갔다. 그는 그녀의 팔과 수지를 세게 잡아당겼다. 그런 일이 일어나자 나는 놀라서 비명을 질렀습니다. 홀에 있던 사람들이 우리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보자. 나는 돌아서서 수진의 팔을 그의 손에서 빼내려고 애썼다. 나는 내 몸에 더 많은 힘을 가했고 내 삶은 씻겨 나갔습니다. 나도 이해가 안 되네요. 설명할 수 없는 감정 때문에 눈물이 터져 나왔다. 나는 떨고 있었고 시야가 흐릿했습니다. 저와 제 남자친구는 집으로 가는 길입니다. 한 여성의 애정어린 목소리가 전화로 들려왔다. 수진은 당황한 얼굴로 돌아다녔다. 나는 주변을 둘러보면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아주 짧은 시간이었지만 나는 여전히 그녀의 머리카락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사방에서 격렬한 갈등이 벌어졌습니다. 민간군과 보안군을 신속하게 건설. 우리를 보러 오세요. 나는 그것을 말리게 두었다. 내 얼굴 전체가 부어올랐어요. 나는 숨을 헐떡이며 휴대전화를 꺼냈다. 녹음된 통화 내용을 전부 검토했습니다. 로비에서 그들은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전화가 울리자 모두가 그것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은 밀리긴 했지만 그녀는 침착함을 유지했다.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죄책감과 수치심을 이해할 수 있었고 시드 엘리베이터에서 지호를 봤을 때는 더 그랬습니다. 버스에서 내려서 프런트 데스크에 연락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모든 사람을 경외감에 빠지게 했습니다. 그의 눈은 따뜻했고 표정은 딱딱했다. 분노와 숫자가 뒤섞인 지호 씨는 황급히 그 사이로 뛰어들어 수진과 나를 더 멀리 데려갔고 우리는 둘 다 고개를 숙였다. 셔츠는 찢어지고 흐트러져 있었고 수진의 블라우스는 한쪽이 심하게 찢어져 있었습니다. 그때 잠시 정신을 잃었는데 돌아와서 광산 주변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일이 일어나는 동안 기억을 잃었습니다. 둘 다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 순간 지호 씨가 내 팔을 꼭 껴안았어요. 나는 그를 노려보며 그의 손을 뿌리치고 그녀를 옆으로 데려갔다. 나는 그것을 봤어요. 잠시 침묵한 뒤 나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몇몇 직원은 로비에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이용해 상황을 모니터링합니다. 촬영을 하면서 자신의 행동의 심각성을 깨닫게 됐어요. 돌아오는 길에 택시 안에서 폭발했어요. 나는 눈물을 흘렸다. 예상과 다르게 행동해야 할까요? 상처받은 내 자존심을 위로하기 위해 진실을 밝히고 싶어도 나는 그것을 밝히고 싶은지 아닌지 스스로에게 묻지도 못한다. 집에 돌아왔을 때 나는 완전히 지쳐 있었습니다. 나는 오랫동안 소파에 앉아 있었다. 창문은 하나뿐이다. 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고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려앉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모습은 그날 밤의 내 결혼 생활과 현실과 똑같았습니다. 지호가 늦게 집에 들어왔을 때 돌아보니 그의 표정이 내 표정과 똑같았다. 저는 이전에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보기에는 아름다웠지만 피곤함을 느끼게 하는 것 같았다. 무엇보다도 실망감이 큽니다. 그는 거실에 앉아 나를 바라보며 엄숙한 침묵을 깨뜨렸습니다. 열었는데 닫을 수가 없었습니다. 시도해보면 왜 그렇게 하는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당신의 인질이 아닙니다. 이혼은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너무 충격을 받아 머리가 어지러웠고 지금 당장이라도 그렇게 크게 잘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바랐다. 그런데 정신이 들어 그에게 그렇게 쉽게 포기할 줄 알았나 보다 라고 말했더니 그냥 확인하고 싶어서 쏟아낸 것처럼 쌓여 있더라고. 나는 내 모든 감정을 그 안에 쏟아부었습니다. 그 논쟁 후 우리 사이에는 심각한 부담감이 생겼습니다. 유일한 침묵. 통과합니다. 지호가 짐을 챙겨 작은 곳으로 가는 동안 나는 단지 가방 하나만 들고 집을 나섰다. 그는 그 후로 회사를 떠났다. 근처 모텔에 머물고 있다는 문자 메시지뿐이었습니다. 그가 떠났으면 좋겠다.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시간이 되면 다시 돌아오겠다고 생각했는데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일이 잘 풀리지 않아요. 일주일 후 지호 씨는 이혼 문제를 다루는 변호사. 저는 그것을 당신에게 전달했습니다. 나는 진실을 마주해야 한다. 결국 저는 대화를 녹음한 변호사로부터 법적 조언을 받았습니다. 나는 그 대화를 생각하던 참이라 듣고 나서 고개를 끄덕였다.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 이런 일은 회사에서 일어납니다. 이 사건으로 지호 씨의 명예가 훼손되었습니다. 저는 이전에 제가 멍청하다고 말했었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저는 쓰러졌거든요. 아직 조치를 취하셨나요? 그런데 제 의심이 저를 눈멀게 했고 상황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 짧은 대화를 녹음으로 들었습니다. 사실 이런 상황은 직장 동료들 사이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인사말일 거예요. 나는 내가 모든 맥락을 놓쳤다는 걸 알았습니다. 모든 것이 15초 안에. 집에 돌아와서 나는 결정을 내렸다. 나는 거실에 혼자 앉아 모든 것을 생각하며 생각했다. 저는 처음부터 지호 씨에게 완전히 반해 있었습니다. 믿지 마세요. 저는 못해요. 남편을 잃는 것은 큰 고통이다. 내 사랑은 너무 깊어서 다시 잃을까봐 두렵지 않아요. 모르겠지만 그 두려움은 항상 존재합니다. 이는 의심과 자기 파괴를 초래합니다. 두려움을 행동으로 바꾸세요. 저는 가능한 한 현실적으로 표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또한 객관적으로 문제에 직면하여 자신을 찾고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심리 상담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의사는 내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결과로부터 나는 내 아내에게 내 과잉 행동에 대해 이야기했다. 의심과 질투로 인한 심리적 문제. 제가 경험한 적이 있는 증상이지만 그저 성격 문제일 뿐입니다. 아니요. 이는 이전의 부상과 상당히 관련이 있습니다. 처음으로 설명을 들었어요. 저는 3번 연속으로 세션을 받았고 이를 통해 객관적으로 제 자신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받은 후 3일 동안 해변에 다녀왔습니다. 여행. 나는 혼자만의 시간을 갖기 위해 나갔다. 나는 산책을 하며 하늘을 보고 싶다. 나는 시간을 가졌다. 나는 뒤돌아보며 내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 생각한다. 당신은 무서웠던 적이 있나요? 저는 제 두려움이 결국 지호로 변해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바다에서 돌아온 후 나는 지호에게 긴 편지를 썼는데 그 속에 내 걱정과 의심이 담겨 있었다. 얼마나 낮은 가격인가요? 그리고 그것은 어디서 나오는 건가요? 고문에서 미안해요. 솔직하게 쓰세요. 나는 그에게 내가 한 일을 인정하고 내려와서 모든 것이 내 잘못이라고 말했습니다. 칭찬. 사과드립니다. 이메일을 보낸 후 답변을 받았습니다. 기다리지 마세요. 계속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것을 이해한다. 난 방금 어려운 문제를 겪었거든. 저는 그것을 조금 더 편안하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편지를 보낸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심리치료를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끊임없이 관심을 받았고 자기관리를 위한 시간도 가졌습니다. 나는 오랫동안 취미를 소홀히 했습니다. 다시 3. 저는 매주 도자기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수업에 가서 땅을 만지는 것은 저에게 흥미로운 일이었습니다. 매우 편안한 느낌. 나는 손가락으로 점토를 빚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의 감정적 상처를 하나씩 치유하세요. 화요일 오후에 외출했습니다. 나는 검사를 받으러 병원에 갔다. 외출했다가 예상치 못한 사람을 만났어요. 지호 씨와 저는 병원 로비에 있습니다. 그를 만났을 때 그는 여전히 깔끔했고 약간 수척해 보였습니다. 이걸 보면 뭐라고 말해야 할까? 어색하고 당황스러운 침묵. 편지는 괜찮아요. 저는 그것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커피 한 잔 할 수 있나요? 우리는 짧은 대화 후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조용한 분위기의 카페에 갔습니다. 우리는 모두 창가에 앉아 커피를 마셨다. 조용한 시간을 보내세요. 창밖으로 보이는 맑고 푸른 가을 하늘. 이 날씨와 푸른 하늘은 색깔이 없습니다. 우리 사이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지호 씨가 먼저 발언했습니다. 그는 내 편지와 몇 가지를 가져갔습니다. 그가 우리와 진짜로 관계가 있다고 말했을 때 나는 그것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문제가 있다는 건 알지만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때 저는 박수진 씨를 정말 좋아했습니다. 그것은 단지 사업적인 관계였고 저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회사 만찬에서 우리는 단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만 이야기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그것은 평범한 인사였다. 당시 지호 역시 자신이 틀렸다는 걸 인정했다. 나는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인정합니다. 너무 피곤해서 떠났어요. 그건 단지 작은 토론일 뿐이었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면 우리의 관계는
나는 그렇게 말하며 고개를 숙였다. 자신에게 솔직해지세요. 남편이 돌아가셨을 때 나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나는 내 사랑을 잃는 것이 두렵다. 그 두려움과 두려움 수준이 의심으로 바뀌었나요? 저는 그 문제에 대해 얼마 전에 이야기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고통과 두려움에 대해 이야기하기보다는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처음으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내가 아는 것, 대화를 끝내고 나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호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내 손을 잡자 내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당신이 나를 기억하는지 모르겠어요. 포기할 수 없어요. 그 후 몇 주 동안은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천천히 진행하면서 관계를 재건하세요. 우리는 종종 함께 산책을 하러 가요. 영화를 보고 그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아직 집에 있고 우리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고 했지만 우리는 돌아왔습니다. 당신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고 예전만큼 뜨겁지 않아요. 2달 후 지호는 지식이 풍부하고 예의 바른 사람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날 우리는 지호 씨의 죽음을 기념하기 위해 간단한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서로에게 더 많은 속삭임을 했습니다. 시간은 충분합니다. 나는 그 말을 들었을 때 너무 기뻐서 울었습니다. 매일 아침 나는 울어요. 거울을 보고 생각해보세요. 사랑은 붙잡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과 사랑은 다른 사람을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늦은 나이에 꽃을 피우는 것은 고통을 통해 우리의 사랑이 더 깊고 강해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이해와 용서의 원천이며 그것을 통해 배웁니다. 제 생각에는 이런 일이 실제로 행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가끔 머리를 들면 긴장되긴 하지만 지금 이야기해보죠. 극복하세요. 사랑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손상 및 오류.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솔직하게 말할 수 있지만 우리는 시간이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며 오늘도 시간이 흐르면서 시작했기에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겠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돌이켜보면 미소가 지어집니다. 제가 65년 동안 살아오면서 가장 많이 배운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은 쉽게 얻을 수 없다는 것은 귀중한 교훈이다. 여기서 문제는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견뎌내고 서로를 치유하며 더욱 깊은 나눔을 실천합니다. 저는 이제 우리 세대가 많은 변화를 겪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전쟁이 나에게 남긴 상처. 부모님은 저에게 인내심과 검소함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린 나이에 경쟁적인 환경 속에서 일과 가정의 균형을 맞췄습니다. 그 긴 여행에서 저는 많은 것을 겪었습니다. 이 글을 읽고 새로운 것을 배웠습니다. 나는 곧 남편을 잃고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딸을 낳은 후로 나는 다시는 누구도 만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나를 사랑할 수 없어요. 나도 그렇지만 지호 씨를 만났어요. 나는 사랑에는 나이 제한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결코 돌아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도전입니다. 너무 늦었어요. 나이에 따른 사랑도 매력적이다. 게다가 우리는 또 다른 과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의 삶은 습관과 상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만났을 때 포옹했습니다. 우리는 어릴 때 서로를 위해 변화할 시간이 있습니다. 할 일은 너무 많은데 시간이 없어요. 충분한. 그래서 나는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고 당신의 인내심, 지호와 논쟁을 해야 해요. 이런 일을 겪으면서 무섭고 불안해요. 저는 그것을 마주했습니다. 고통스러웠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사랑은 통제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신뢰는 필수적이며 진정한 행복은 다른 사람에게서 나옵니다. 그것은 사물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데서 나옵니다. 우리는 이제 하루 종일 함께 차를 마시고 가끔은 작은 싸움도 시작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하지만 과거와는 달리 어떤 관계든 폭풍을 겪을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파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극복할 수 있을까요? 에 대해 알아보세요. 손주들이 놀러 올 때면 저는 종종 지호 씨 듯이가 아이들과 함께 정원에서 놀고 있는 모습을 지켜봅니다.
나는 인생이 실제적이라고 믿는다. 위도한 대로 그것은 신비로웠다. 흐르지 않지만 여전히 흐르고 있습니다. 인생에는 항상 새로운 기회와 축복이 있습니다. 나는 모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는 사랑받고 싶다고 말하고 싶어요. 행복하기에 너무 늦었다는 것은 없으니까요. 내가 어렸을 때 보지 못했던 것. 우리는 그 당혹스러운 주름과 흰머리를 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해는 제가 살아온 해가 아니었습니다. 이는 축적된 지혜의 표시입니다. 당신은 사랑과 의미를 모두 공유할 수 있습니다. 때때로 사랑은 우리를 두렵게 만든다. 저는 상처받을까 봐 두려웠고, 이런 일이 두려워서 마음을 열 수가 없어서 다시 그랬습니다. 네. 하지만 그게 걱정이에요. 우리가 포기한다면 최악의 상황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결코 멋진 순간을 잊지 못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시작하기로 결심하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신의 머릿속에 나는 전보다 나아졌어요. 내 인생이 완벽하지 않더라도 나는 행복해요. 사랑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므로 저는 매일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도 희망이 가득합니다. 자신을 잃지 말고 자신을 사랑하세요. 인생의 가을과 겨울에도 매일을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아름다운 꽃이 피기도 합니다. 사랑은 믿음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때로는 고통을 통해 다시 배워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오래 지속되는 사랑은 더 깊습니다. 용서가 고통을 덜어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게다가 이 과정 전반에 걸쳐 우리는 당신이 진정한 자신을 볼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여러분의 여정이 사랑과 이해로 가득 차길 바랍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하다. 황혼 속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 구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로맨틱하네요. 영상 제작은 좋아요에 따라 달라집니다. 마치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는 것 같아요. 인생 후반부의 뜨거운 물. 참으로 사랑의 아름다운 순간들. 저는 여러분과 어린 시절 사랑의 또 다른 깊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숙함으로 꽃피는 로맨스. 한 커플이 수십 년 동안 함께 해왔지만 그들의 사랑은 변함없이 유지되었습니다. 예상치 못하게 그들은 서로의 반쪽을 만났습니다. 나는 자신도 모르게 긴장감과 설렘을 느꼈다. 초월적인 사랑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키키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사랑은 시작하는 순간부터 평생 지속되는 여정까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가치와 의미를 배우다. 가끔 이런 이야기는 마음을 따뜻하게 합니다. 가끔은 감정 때문에 미소가 지어지기도 합니다. 마음을 따뜻하게 하세요. 사랑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사랑에는 인생의 밝은 순간도 있습니다. 열정적인 사랑을 공유하는 아름다운 삶입니다. 다른 좋은 영상이 있나요? 나는 당신을 방문할 것이다.